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번 시간부터 이제 8장 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주식의 가치평가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주가에 대해서 딱 맞추는 그 가격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산의 한 종류인 주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은 이 정도로 평가받으면 되겠다, 이런 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기준점이 되는 거고, 주가의 움직임까지 다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가치평가. 지금 이 회사가 방금 주당 3.2불 배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배당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배당 쭉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질 텐데, 여기에 배당이 맨 처음에 방금이니까 지금 막 3.2불을 배당을 했군, 캐시 떨어지는 거죠. 채권의 이자처럼, 쿠폰처럼 3.2불이 떨어졌고요. 배당은 연간 4%로 영원히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3.2 곱하기 1.04가 되겠고, 두 번째 요 시기에는 3.2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딱 느낌 오시죠? 오케이, 현금 지급되는 건 알겠어, 돈이 떨어지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얼마로 할인을 해야 될까? 이 할인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10.5%로 할인을 하란 얘기구나.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5% 정도 수익이 나길 원하고, 요구 수익률이 10.5%라는 얘기는 저렇게 할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연금의 현재 가치 평가나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때와 같이 비슷한 로직으로 하면 되겠어요. 근데 고정 성장의 경우 저 가격 주식 가치는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공식이 나왔죠.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등비 수열, 그쵸? 초항이 A고 공비가 B라면 등비 수열의 합은 저 멀리서 기억을 가져오셔야 된다. 옛날에 배웠던 등비 수열의 합은 1-b분의 A의 1-b의 n승이 되죠. n항까지 합을 구했을 때. 자, 그럼 이걸 알고 있다면 여기다 더 나아가서 이거 하나랑, 만약에 n이 무한대라면, 무한대까지 증가를 하고 만약에 b가 1보다 작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합이 n이 무한대까지 커지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0으로 갑니다. 그쵸? 0으로 가면 남는 게 1-b분의 a가 되겠죠. 1-0b분의 초항. 이걸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공식들은 줄줄이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저 공식을 잠깐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8장에서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발생하는 게 얘입니다. 얘. 그쵸? D1. 처음 떨어지는 캐시플로우가 D1. 그리고 이 다음이 D1 1 플러스 G만큼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런데 얘네들을 하나씩 하면, 그러면 D1이 발생을 할 거고, D1 1 플러스 G만큼 다음에가 이렇게 될 거라면,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R에 제곱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얘는 한 번 할인해주고 얘는 한 단계, 두 단계, 2년에 걸쳐서 할인해 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합을 해 나갈 텐데, 여기서 보시면 초항이 뭐예요? 초항이 1 플러스 R분의 D1. 얘가 초항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계속 더해 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비가 뭔가요? 공비는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가 되겠죠.
그러면 초항과 공비가 나왔기 때문에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에 때려 넣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 분의 1 마이너스 공비 초항 1 플러스 R분의 D1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아래 이쪽 아래 분모와 분자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게 되면 R 마이너스 G분의 D1이 나옵니다. D1. 이게 바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요. 이걸 제가 굳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공식을. 그럴 때 등비수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과 무한 등비수열의 합을 내는 공식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연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대부분 이 공식 하나에서 초항과 공비를 잘 찾아낸다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 보다가 깜빡하고 공식 헷갈리신다면 잠깐 이 과정을 통해서 유도를 해서 풀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첫 시간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 주가의 현재 가격은 얼마가 되겠는가? 현재 가격은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D1은 얼마예요? 3.2불에서 3.2불 곱하기 1.04, 4% 첫 해 4% 성장을 하는 거니까 얘가 처음 지급되는 배당이 될 거고 이거를 R 빼기 G로 나눠주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10.5% 빼기 4%분의 3.328 이렇게 하면 제가 계산해 보면 51.2불이 나옵니다. 근데 다음에 그럼 3년 후에는 어떻냐 15년 후에는 어떻냐인데 보시면 3년 후에 그러면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여기가 0시점이고 1, 2, 3 이렇게 4가 되겠죠. 0시점 1, 2, 3, 4 자 그렇다고 한다면 3년차 이 시점이잖아요. 여기서 주가를 계산을 하려면 처음 나오는 배당이 언제예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처음 나온 배당만 구하면 여기서 지금 요구 수익률과 성장률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요걸 구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일까요? 이때 값이 3.2에 1 플러스 0.04의 4승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초항이 D4가 3.74불 그리고 저 공식을 바로 대입하면 왜냐하면 이 시점 이후로 쭉 무한적 성장을 할 거니까 여기서 마지막 값을 구하게 되면 가격은 57.59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면 이제 굉장히 루틴이었죠. 15년 후에는 여기서 고민하실 게 15년 후에 여기가 쭉쭉쭉 와서 또 타임라인을 그려본다면 쭉쭉쭉 와서 여기 15년부터 쭉 하면 얘가 15년 시점이고 그럼 첫 번째 배당이 여기 16년 차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처음 배당이 일어나는 15년에 프라이싱할 첫 배당 그게 16년 차이기 때문에 얘는 3.2 곱하기 1.1 플러스 0.04의 몇 승? 16승이 되는 겁니다. 16승. 그러니까 16승을 해서 이 총액만 계산할 줄 안다면 나머지는 또 R-G로 나눠주면 92.21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 공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배당이 얼마로 계산되느냐 이걸 찾아내신다면 나머지는 요구 수익률과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눠주면 주가는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에 이 문제는 보시면 아까는 방금이라고 했는데 1번에서는 다음 기 최초에 일어나는 배당이 1.87불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당금은 성장은 G는 4.3 그리고 현재 주당 37불에 거래되고 있다. P가 3.37불이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식을 써보면 37불은 그쵸? 요구 수익률 모르겠고 4.3% 분의 1.87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식은 이걸 전개해 주면 되겠죠. 뒤집 R
마이너스 4.3%는 1.87 나누기 37 이렇게 되고, R은 마지막 37분의 1.87 플러스 4.3%가 납니다. 여러분 이거 잘라보니까 어떠세요? 잘라보니까 이 식을 약간 한국말로 정리를 해보면 다시 가격 분의 배당 플러스 성장률, 그쵸?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얘는 배당 수익률이 되겠죠.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과 성장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까지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내용이 이거죠. G는 성장률이 아니고 자본이득률인데, 자본이득률 어차피 이 가격이 계속 배당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그만큼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자본이득률과 배당률을 합하면 요구 수익률이 나온다. 이 계산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 결과는 9.3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냥 이 공식을 풀으면 요구 수익률로 구할 수 있다. 채권과 비슷하죠. 채권은 뭐 만기 수익률, 쿠폰, 뭐 기간 이렇게 나오고 나서 현재가 나오고 나서 서로 나머지 것들 맞춰가는 문제들이었잖아요. 주식 가치 평가도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나왔죠. 문제 2번에서 배당 수익률은 얼마인가? 아까 문제 2번 잠깐 보시면 가격이 37불, 배당은 1.87. 그럼 얘는 1.87 나누기 37불을 하면 5.05%가 나오고, 자본이득률은 4.3%가 나온다. 이에 합하면 얼마예요? 9.35%가 나오겠죠. 그쵸? 앞에서 계산한 요구 수익률 R이 9.35%. 이거 채권과 유사하죠. 여러분 채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채권에서는 이랬어요. 채권에서는 만기 수익률은 경상이익률 플러스 자본 경상이익률은 뭐예요? 이자 지급 나누기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주식은 배당을 주고 채권은 이자를 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률 더하기 자본 수익률을 합하면, 채권에서는 이게 할인하는 만기 수익률이 됐고, 주식에서는 할인하는 얘를 뭐라 했죠?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할인하는 데 쓰는 그 금리와 같은 거였고, 이자율 같은 거였고요. 용어만 채권에서 만기 수익률, 주식에서 그 요구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름은 약간 다른데 개념은 굉장히 유사하시죠. 그래서 지금 주식에 대해서, 가치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 공식도 중요하고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배당 지급, 첫 번째 캐시플로우가 언제 발생을 하느냐, 언제 발생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산출하느냐, 이것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